네, 안녕하세요. 원예 아티스트 육선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나 아니면 특허 소재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원예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또 보급하고 그것을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예 체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원예 컨텐츠를 가지고 지역에서 어떤 환경 활동도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원예 아티스트입니다.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사실 집에서 잠만 자는 아줌마였어요. 근데 집에서 잠만 자다가 아저씨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잘 알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서울시청에 가면은 벽에 아마 식물이 심어져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실내 조경이라고 하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직정원 또는 벽면 녹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실내 조경 어떤 그 직업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야인데 최근에 아마 환경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많이 그 분야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명동에 우리 친구들이 화장을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명동에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아주 큰 건물이 있어요. 화장품 회사 건물인데 그 건물 외벽에도 식물이 전부 다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저씨가 그런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집에서 잠만 자다가 아저씨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그 벽면 녹화를 하는 소재가 우리 친구들이 아마 알지 모르겠는데 코르크라는 소재예요. 타나 코르크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은 아마 와인 뚜껑막의 소재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타나 코르크라는 거는 그 와인 뚜껑 소재를 만들고 남은 나머지로 그 판재를 만들어서 저희 나라에 이제 건축 자재를 수입해 오고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곳이 벽면에 식물을 심을 수 있도록 타공을 해서 식재를 하는데 타공해서 나오는 그 덩어리를 버리는 거예요. 수입을 할 때 저희가 돈을 들여서 수입을 해오는데 그거를 돈 주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아까워서 선생님이 저것도 뭔가 재미있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든 게 코르크 원예라는 그런 컨텐츠를 선생님이 개발을 하게 됐어요. 코르크 원예를 처음에 만들어서 선생님이 작품도 만들고 또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서 원예 교육도 하고 전시도 하고 박람회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전국에 공예하시는 선생님들이 선생님에게로 점점 찾아오셔가지고 저 이거 배우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되게 재밌네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그걸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격증도 필요하고 그래서 또 협회도 만들고 또 농림축산부 산하의 민간 자격 과정을 만들어서 코르크 원예 지도사라는 그런 직업 훈련 과정을 만들게 됐어요. 지금 현재 전국에서 그 지도사 과정을 이수하셔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200명가량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점점 하다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 친구들이 뭔가 굉장히 중국에서 넘어오는 100원짜리, 200원짜리 그런 걸로 교육하는 것도 좀 안타깝고 그래서 자연물과 조금 자연 친화적인 소재들이 뭐가 없을까 더 찾아다니기 시작하다 보니 저희 선생님의 지인분이 그 소재공학 박사님이셨어요. 그 박사님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개발해 놓으신 발포 세라믹이라는 그런 소재가 있는데요. 이 소재가 너무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보니까 이 소재도 우리 친구들한테 교육 콘텐츠로 만들어서 같이 이걸 가지고 재미있는 작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도우아트라는 그런 콘텐츠예요. 자, 도우아트라는 그런 콘텐츠는요. 원예를 기반으로 해서 특허 소재인데
본인들이 주변에 버려지는 어떤 용기라든지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내가 얼마든지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소재예요. 이따가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체험을 해볼 건데요. 어쨌든 선생님은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이것을 보급을 하고 다양한 선생님들이 이 일자리를 통해서 각 지자체 곳곳에서 학교기관이라든지 복지기관이라든지 문화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다 보니 선생님도 협회라는 걸 또 만들게 됐어요. 네, 선생님이 직업 체험을 많이 나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진로를 탐색한다라는 거는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돼야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가 돼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성공했다는 어떤 그런 부류들의 시대는 이제는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우리는 너무나 빠른 트렌드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가장 트렌드하게 내가 특허 이상의 어떤 가치를 추구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탐색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직업을 보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어떠한 것을 가장 행복하게 취하고 또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선생님도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제일 강력한 특허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특허는 아무도 카피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미 시대는 너무너무 좋은 작품을 만들다 보면 내일은 내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이 나오는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럼 이 경쟁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취해야 할지 그리고 요즘 또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과연 뭘까?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런 감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직업군 쪽으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선생님이 해왔던 그런 벽면 녹화나 이런 걸 실내 조경의 어떤 한 부류로 놓을 수가 있는데 조경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이 혹시 직업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환경과 맞물려서 또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이 그린 뉴딜 이런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셨잖아요. 그 기반이 이제 무너져가는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도 조금 탐색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그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기는 한데요. 우리가 자격과정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한 7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화예, 원예, 종자, 생태보건, 산림 여러 가지 이렇게 7분야 정도로 나누어져서 거기에 보면은 기사, 기능사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국가 자격과정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민간 자격증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처럼 선생님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은 창직이라고 해요.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를 선생님이 개발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또 창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선생님처럼 집에서 놀던 아줌마들이 선생님의 컨텐츠와 이 지도사 과정을 이수를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선생님이 집에서 자다가 저거 돈 주고 사온 콜크판에서 나온 알갱이를 돈 주고 버려야 돼? 그거 너무 아깝잖아. 저거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생각하게 된 거는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고 남들하고 똑같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거는 직업을 탐색한다는 거에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그 방향을 보고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시대에 이렇게 빠르고 급변하는 이 시대에서 또 미래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뭘로 갖출 것이냐,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고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고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컨텐츠라고 할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그러면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체험을 한번 같이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손바닥 정원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이 소재의 이름은 발포 세라믹이라고 하는 소재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잘 보일지 모르는데 이렇게 안에 담겨져 있는 건데요.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에 있는 바위를 갈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구성품을 먼저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받아볼 때 지금 요 앞에 있는 요런 재료가 아마 친구들 앞으로 갈 거예요. 요렇게 지금 선생님이 그냥 막 정신이 없어서 싸우다 보니까 비닐봉지에 이렇게 쌓았는데 예쁘게 지퍼백에다 넣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포장이 돼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회용 용기 요게 하나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포장되어 나가는 발포 세라믹을 이렇게 부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반려식물,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다육식물이에요. 자, 예쁘죠? 자, 다육식물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아마 우리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 랜덤으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톱은 하나가 있고요. 또 앞에 여기 보면은 울타리, 또 버섯, 풍뎅이, 요런 토끼. 자, 이렇게 꾸미는 재료는 선생님이 그때 기분에 따라서 왕창 보낼 수도 있고 조금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나무 슬라이스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만들 때 그냥 막 만드는 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 안에 우리 친구들이 이따가 메시지를 쓸 건데요. 선생님이 이따가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작업할 때 필요한 이렇게 나무 젓가락, 그리고 식물을 심을 때 우리 친구들은 아마 요거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이름은 수태라고 해요. 바다 이끼인데 요거는 촉촉하게 물에 적셔가지고 약간 촉촉한 느낌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해서 또 우리 이 발포 세라믹을 만들 때 이것을 물 반죽을 할 건데요. 자, 물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물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물을 요만큼 부으세요라고 표시를 해서 종이컵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 선에 맞춰서 물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세트는 이렇게 준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나만의 미니 정원 한번 꾸며 볼게요. 처음에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자, 식물을 어떻게 심을까? 식물 심는 걸 알려줄 텐데 우리 친구들 다육식물 많이 키워보셨나요? 자, 다육식물은 종류가 엄청 많다고 해요. 다육식물은 굉장히 발육이 좋기 때문에 다육식물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다육식물은 선인장과 식물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몸통이 엄청 통통하게 생겼어요. 이 몸통 안에는 전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육식물은 절대로 할머니나 엄마한테 맡기면 안 돼요. 매일매일 물을 주기 때문에 몸에 온통 물을 지니고 있는데 물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얘가 뿌리가 썩어서 죽는데요. 그리고는 밖에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육식물 맨날 키우다 보면 맨날 죽어. 저거 키우기 너무 어려워.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리 알고 있죠. 선인장과 식물이에요. 선인장은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아니요,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자, 잘 들으세요. 다육식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물을 주시면 돼요. 자, 게으른 사람이 키우기 좋은 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육식물을 어떻게 심는지 그것을 이제 선생님이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은 한 달에 한 번.
다육식물. 그리고 혹시나 하시다가 다육식물 이파리가 떨어지거나 이럴 때 당황해하지 마시고, 식물이 좀 아프긴 하겠지만 그 이파리 하나를 그냥 살짝 흙 위에 올려놔주면 그 끝에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혹시 떨어지는 아이가 있으면 그것까지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육식물은 어떻게 심냐면 요 포트에서 요 숨을 쉬는 토분으로 옮겨 심을 거예요. 그런데 흙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흙이 떨어지면 엄마가 또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닐봉지 하나를 준비하셔가지고 요 포트 그 크기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요렇게 옮겨 심어 보면은 딱 자리를 잡죠. 요렇게 심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얘가 흔들릴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수태가 뭐 하는 거지?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거는 마른 바다 이끼를 말려가지고 만든 이름이 수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태는 이 식물을 고정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씩 보내드릴 거예요. 자, 식물을 심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나무젓가락이나 이런 거 뿌리가 상하지 않게, 다치지 않게 심을 건데요. 수태는 이렇게 적당량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포트의 가장자리, 흙과 포트 사이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돌아가면서 꼭꼭 채워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아까 막 애가 흔들흔들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얘가 흔들리지 않게 가장자리로 이렇게 채워주다 보면은 그리고 수태는 마르면은 그냥 쑥 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게 충분하게 이렇게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식물은 흔들었을 때 머리가 흔들리지 않으면은 아주 잘 심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 포트에서 식물을 이렇게 있어서 포트로 옮기는 동안에 갑자기 얘가 흙이 확 무너지는 애가 있어요. 뿌리가 다 보일 만큼 흙이 무너지는 애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얘를 목 있는 부분까지, 자, 선생님이 한번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혹시나 식물을 선생님이 랜덤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밑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얘가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머리 부분을 이렇게 잡으면 요런 애가 그런 애예요. 그렇죠? 얘는 흙이 다 무너졌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심을까요? 얘는 요 흙과 몸통이 달린 요 부분, 목이라고 하는데 이 목 부분을 자, 수태로 요렇게 아버지 넥타이 매듯이 꼭 여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꼭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보이나요? 이렇게 꼭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는 수태로 감싸요. 이렇게. 이 친구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수태 안에서도 충분히 1년 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쑥쑥쑥쑥 무럭무럭 자라게 되면 그 다음에는 포트를 옮겨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보이시나요?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분 크기만큼 수태로 이렇게 감싸서 지금 준비한 포트가 없는데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이 자리를 잡아주시면서 그리고 포트 사이에 계속 수태로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흙이 무너진 친구는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났죠. 자, 그러면 식물은 이렇게 심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파리가 떨어진 애가 있어요. 이렇게 요런 애는 버리지 마시고 흙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얘가 끝에서 막 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한번 그런 경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나만의 미니 정원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포 세라믹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아시는 소재공학 박사님이 개발하신 소재예요. 특허 소재고요. 얘는 물하고 만났을 때 얘가 반응으로 인해서 몸이 굳는 그걸 경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미니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물하고 만났을 때 몸이 굳는 그 시간까지는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토분도 여기다 넣어줄 거고 울타리도 넣어줄 거고 꾸미는 작업이 완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물을 붓고 나서 시작되는 그 작업들은 조금 신속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손을 뗐을 때부터는 여유 있게 기다리시면 되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발포 세라믹이 100g이면 물은 30g이에요. 물이 1대3으로 이렇게 준비를 선생님이 해줄 거고요. 그리고 물선도 다 그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무젓가락 긴 게 있어요. 자, 나무젓가락 긴 거는 밑에 넓은 면을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혹시 반죽을 할 때 가운데서만 이렇게 젓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저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그 노래 아시죠? 그거를 우리 한 3번 정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을 붓고 저을 때, 그리고 요 가장자리 있는 부분까지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힘있게, 자, 나무젓가락은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잡아야지 젓기가 편하니까. 자, 볼까요? 다 적고 나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선생님이 잠깐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신속하게 요 안에 미니 정원으로 꾸미는지 선생님이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럼 부어볼게요. 자, 물을 붓고 가운데에 놓고 한쪽 손으로, 자, 노래를 3번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자, 보니까 졌다 보니까 보이시나요? 우리 친구들 보이시나요? 뭐가 막 거뭇거뭇하게 막 기포가, 구멍이 뽕뽕뽕뽕뽕뽕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얼렁 이때, 자, 토분을 내가 원하는 곳에 박고요. 자, 앞쪽에 울타리도 이렇게 꽂아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준비해준 보이시나요? 혹시 요거 버섯도 이렇게 꽂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나중에는 예쁜 꽃도 조금 넣어줄 거예요. 이런 토끼도 살짝 앞에 올려줄 거예요. 자, 체험은 요게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친구들이 메시지 적을, 요거는 나무젓가락이 굳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이 바깥에 화단에 가서 보면은 나무 가지가 잘라진 거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오히려 더 자연물이라 예쁘니까. 그리고 혹시 또 난 좀 특색 있게 꾸미고 싶어 이런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자갈돌 같은 거 하나를 얹어놔도 바위 모양처럼,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박을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났어요.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요것은 친환경 광물이에요. 광물은 우리가 얘 이름은 발포 세라믹이라고 하는 광물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유기 바인더와 무기 바인더라는 게 있어요. 무기 바인더는 어떤 그 물성에 의해서 결합의 원리를 갖는, 접착의 원리를 갖는 거를 무기 바인더라고 해요. 근데 유기 바인더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접착의 성분을 만드는 그런 것을 유기 바인더라고 해요. 그 유기 바인더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풀이라든지 뭐 본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건의 역할처럼 이렇게 그 소재 자체가 결합으로 굳는 것을 무기 바인더라고 해요. 발포 세라믹은 무기 바인더라는 그런 소재예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도우 아트라는 그런 체험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나만의 미니 정원.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팬데믹으로 선생님도 마스크 쓰는 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데 우리 친구들 마스크 쓰고 일상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써볼게요. 자, 아까 우리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쓸까요? 자, 선생님이 또 한 글씨 하거든요. 자, 하트도 하나 그렸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어렵고 힘들지만 항상 서로에게 좋은 말, 좋은 인사, 그리고 마스크를 쓰는 거는 나를 지키는 것과 또 상대방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니까 우리 조금만 참고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자, 이렇게까지 꾸미고, 그리고 여기 버섯도 있어요. 버섯은 스티커가 있을 거예요. 여기 스티커를 이렇게 띄고 요 앞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뭐 어디에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붙이시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요렇게 우리 친구들 아마 집에 뭐죠? 그 본드? 본드는 아니고 뭐 목공풀 같은 거 있죠? 그 목공풀로 이렇게 글루건이 있는 친구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면 엄마한테 부탁을 하고요. 이렇게 붙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요거 완성품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재미있을 것 같죠?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보다 훨씬 더 잘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완성품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짜자잔!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를 써서 이렇게 붙여놓은 완성품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만든 모습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겉에 있는 이 종이 용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요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같이 작업을 하면은 옆에서 얘기를 해주고 할 텐데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하다가 잘못됐어요 이렇다고 버리지 마시고요. 그대로 놔둬보세요. 내일 조금 삐뚤빼뚤하게 박혀 있어도 그대로 완성품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고 경화가 될 거예요. 굳을 때 경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살짝 이렇게 손을 대보면 열이 날 거예요. 자, 이 열에 의해서 아까 반죽했던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날아가면서 얘네들이 꼭 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굳는 것을 경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 거 마지막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한번 선생님이 뜯어볼게요. 종이컵은 종이 용기는 이렇게 찢으면 돼요. 자, 한번 찢어볼까요? 와, 이거는 결과물인데 선생님이 자, 조금 우리가 이게 금방 만들다 보니까 좀 모서리나 이런 게 조금 부서질 수도 있어요. 부서져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거 시멘트인가? 뭐지? 자, 구멍이 숭숭숭숭 띄어 있어요. 자, 우리 요런 돌 모양 혹시 알고 있나요?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돌을 우리가 현무암이라고 해요. 제주도에 보면은 돌 하르방이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이런 돌 모양이죠. 자, 이렇게 한 30분 또는 1시간 안에 이렇게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작업은 30분 안에 해주시고요. 완성품으로 그 종이를 뜯을 때는 최소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이렇게 뜯어내시면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리고 조금 더 선생님이 추가로 얘기해주면 이 발포 세라믹이라고 하는 이 소재는 점점 강도가 점점 세져요. 굳어가면서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튼튼하고 단단한 그런 소재로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고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육식물은 물을 언제 주라고요? 최소한 아무리 많이 자주 주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자, 요 수태가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만 그렇게 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적고 이렇게 해서 한번 잘 키워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재미있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만든 작품 선생님이 다 보고 싶은데, 자, 이런 과정들은 민간 자격 과정으로 지도사 과정이 등록되어 있는 그런 체험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혹시라도 이 과정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아마 매뉴얼을 그 안에 다 넣어놔줬을 거예요. 그 매뉴얼에 보시면 선생님에게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 그리고 선생님 협회나 이런 데 사이트에서 아마 정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프라인에서도 우리 친구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날을 학수고대합니다. 자, 즐거우셨나요? 자, 오늘 체험했던 내용은 발포 세라믹을 이용한 도우 아트라는 그런 원예 체험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